안녕하세요. 노란자화상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6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 어떻게 되는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이래 돼 있어요. 자, 6항에 보면 1에서 5는 생략하고요. 이렇게 해서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같은 조 1항 쭉 과목의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 대상자 선정일, 이 분양 대상자 선정일은 최초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을 말한다. 자, 분양 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생각할 부분들이 많아지는 거였죠.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요. 단서에서는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그러면 투기과열지구의 A 정비사업의 분양 대상자 등이 A 정비사업 분양 대상자 선정일, 이게 뭐예요? 관리처분인가? 관리처분인가 전에 투기과열지구 B의 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하다는 거죠. 자, 이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이 민원인은 국토교통부에 똑같은 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국토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내가 원하던 답이 아니야. 즉, 당신은 5년 재당첨 제한에 해당되므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답을 들었겠죠. 그래서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함. 똑같은 질문을 법제처에 다시 한번 했다는 거예요. 자, 답부터 볼까요? 분양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정법 72조 6항을 법조문을 만든 이유가 있겠죠. 이게 지난 2017년도 파리 대책으로 해서 생겨난 내용들인데, 자, 여기에 보면은 이 법 조항을 만든 이유,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 내가 뭔가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2017년 10월 24일 이후에 뭔가를 또 하나를 구입을 했어. 그러면 이 두 개는 5년 재당첨 제한에 연결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상속은 내가 한 게 아니잖아. 내가 투기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규제를 한다 그러면 너무 가혹해. 그래서 다만 해서 조건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법령의 단서는 본문의 규정을 전제로 본문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거나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을 때 두는 것이다. 근데 여기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 분양 대상자 등이 분양 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일체의 다른 정비사업의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다만 해서 상속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열어뒀다는 거예요. 왜? 내가 적극적으로 투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다. 자, 법을 만든 쪽 입장에서는 이렇다는 거죠. 이 법은 신설된 규정인데 이거에 대해서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일반 분양을 받은 경우에 5년간 다른 정비사업에 일반 분양을 받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해당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 본문에 따른 분양 대상자 선정일 이후로 한정하지 않을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중복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A 정비사업의 분양 대상자 등이 A 정비사업 분양 대상자 선정일 전에,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죠.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B 사업의 조합원 자격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도시정비법 72조 6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A 정비사업이 분양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B 사업의
주택의 분양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의 해석이라고 하는 게 판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까지 적용을 해줄 것이냐, 이거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 해석은 행정부 내에서 법령의 쭉 해서 통일성 있는 법령 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다. 그래서 확정 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법령 해석,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판사가 판결을 하는데 해석을 이렇게 해놨네? 그럼 나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판결 확정 판결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또한 법제처 법령 해석은 법령 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 법령을 참고하기 바란다. 왜? 법령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할 수도 있고 과거 1년 전에 했을 수도 있고 앞으로 2년 후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때 미래의 어느 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법령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을 한 거기 때문에 그 해석을 하고 나서 확정 판결, 뭔가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판결이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어둔 거죠. 그렇다면 그 판결에 기해서 생각을 해라.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 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법제처 법령 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의 해석은 그저 궁금해하는 질문자의 질문에 답변을 한 것뿐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직 관리 처분이 나지 않았다면 5년 재당첨 제한에 연결이 되는 거고, 이미 나는 가지고 있던 거를 관리 처분을 받았어. 1년 전에. 근데 오늘 상속을 받았지.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이 상속받은 주택이 관리 처분이 된다. 내지는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다. 이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